강소팟이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저희가 요즘 좀 바빴습니다. 몸도 바빴지만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이렇게 녹음하려고 사실 몇 번 시도도 해봤는데요. 마이크 앞에 앉아도 계속 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중도 좀 안 되고. 근데 저희가 작년에 몇 번 녹음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다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녹음은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하지 못하면 과감히 쉬어가자. 그래서 한 2주 정도 푹 쉬었고요. 꼭 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47화의 주제는요. 나다움이라는 허상입니다. 나다움이라는 메시지는 좀 요즘 흔한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그냥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은데 나답게 사세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다움이라는 건 대체 뭘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너다움을 한번 찾아봐, 너다움을 한번 좇으면서 살아봐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지 이런 생각도 했었고 좀 감화도 됐었는데요. 근데 너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나다움이라는 말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단과 소신이 생각하는 나다움이라는 게 대체 뭘까? 나다움을 정말 쫓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같이 던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여기저기서 자기소개를 해야 할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강단은 혹시 공감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가 갈수록 자기소개가 너무 어려워져요. 옛날에는 자기소개가 오히려 쉬웠던 것 같기는 해요.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그러니까 소속이 있으면은 진짜 무슨 서원초등학교 2학년 6반 강민석입니다 하는 것처럼 네. 그 멘트가 있는 거죠. 고정 멘트가. 샤이니의 어쩌고 강민석입니다 이런 것처럼. 샤이니에는 강민석이 없지만 네. 내 머릿속에 정해진 문구가 있어서 편했던 거죠. 당신 누구세요? 하면은 저 열심히 공부한 학생입니다. 네. 근데 그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나를 소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당황했었거든요.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근데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회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라는 고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라는 게 옛날에는 나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회사를 알아볼 때는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멋지게 포장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사실 멋있어 보이는 말들도 그리고 내가 다녔던 학교나 내가 했던 공부들도 다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생 좀 제대로 된 자기소개라는 걸 해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저희 두 사람만의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나를 담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나 그냥 나 그 자체로 자기소개를 할 일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년 동안 누구세요? 자기 한번 소개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뭘 얘기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해야 되나?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걸 얘기해야 되나?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얘기해야 되나?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하나의 모습만 말해도 자기소개가 충분한 느낌이었는데 취미나 일이나 친구관계나 모든 것에 나를 담아내기 시작하는 순간 이 중에 하나만 말하면 좀 부족한 느낌? 제가 예전에 비건 식당을 강단이랑 같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 스스로를 비건 식당 사장입니다 라고만 소개하기에는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식당을 왜 하는지도 알려주고 싶고 정말 나를 소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려주고 싶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다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자기소개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저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고
자기소개를 할 때 그렇게 오래 말하면 좀 눈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한 줄 요약으로 나를 소개하는 건 포기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짧게 나의 에센스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내 엑기스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한 문장으로, 그 엄청난 문장,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이키의 Just Do It처럼. 근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한테. 나만의 문장.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와! 막 할 만한. 아, 너 그런 사람이구나. 네. 이렇게 딱 생각할 만한. 근데 그런 문장을 찾아서 계속 내 뭐 소셜 미디어 바이오에 올리려고 한다든지 제 개인 블로그에 뭔가 한 줄로 딱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형용사를 자꾸 바꿔보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주체적인, 어떨 때는 뭐 주인처럼 살고 싶은, 어떨 때는 관심사가 많은, 어떨 때는 그냥 널드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네. 근데 그런 걸 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다시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나를 소개하는 것, 하나의 특징만을 뽑아가지고 나를 소개하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근데 그 나다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나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소개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시작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엔 모두가 자기만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잘 드러내면서 돈을 벌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도 있고, 꼭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다 자기만의 프로필 그 문구를 적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필 문구를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적었던 것 같아요. 안 적기도 했던 것 같고. 근데 다른 사람들 걸 막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기깔나게 잘 설명하네. 이 사람은 정말 딱 이것만 봐도 너무 달라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 이런 문장이 나한텐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 멋있는 프로필 문구 하나를 갖는 게 나다움의 에센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끊임없이 나랑 남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비교의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나는 남들과 뭐가 다르지? 이렇게 모두가 한눈에 이렇게 모아 보이는 이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좀 달라 보이려면 대체 나의 어떤 면을 나다움으로 내세워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나는 글 좀 쓰는 사람, 글 취미로 쓰는 사람 이런 정도일 수도 있는데 프로필 문구에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책을 내서 몇만 부를 판 뭐 작가입니다. 꼭 이렇게 뭔가 또 수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만약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면 그냥 인테리어 업자 이런 게 아니라 뭐 조명에 진심인 인테리어 전문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차별점을 꼭 더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며칠 전에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에 갔을 때 TV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뭔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좀 독특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분의 짧은 설명이 한 줄 설명으로 이제 왼쪽 위에 올라가 있는데 30대 CEO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저분의 정체성은 30대 CEO구나. 저는 그 남들과 비교하면서 결국에 남을 따라가게 되는 게 나다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다움이라는 거는 결론을 내렸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움이라는 거를 쫓으면 쫓을수록 결국에는 남다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가 내가 남들을 봤을 때 뭐가 부럽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답게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컨텐츠들이 저는 그냥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 뭐 자유나 평화, 명상을 하면서 나다움을 찾아보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답게 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메시지들이 담긴 콘텐츠를 보면은 나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다 원하는 것들을 나다움으로 포장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가벼워 보이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나를 갉아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답게 살려면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흘러가는 대로 나를 사랑하며 나의 지금 현재가 완성됐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뭔가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요즘 세상이 말하는 너답게 살아야지, 너다운 선택을 내려, 너다워야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말들은 어찌 보면 그냥 새로운 방식의 자기계발 영업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다움이라는 말을 제대로 처음 접하게 된 게 그 퍼스널 브랜딩 그런 유튜버들의 영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영상들을 정말 열심히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좀 발전에 대한, 성장에 대한 욕구도 좀 강한 편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보니까, 근데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이에 교집합을 찾으라는 그렇죠. 거죠. 옛날에는 세상이 뭘 원하지? 내가 뭘 만들어야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상품을 기획했다면 이제는 너가 뭘 좋아하는지도 같이 고려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집합을 잘 찾아낸다면 나다움을 버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게 제가 이해한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회사만 생각하면서, 시장만 생각하면서 희생하는 느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답게 지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점점 제가 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게 됐나를 떠올려 보자면 결국에 여기서 나라는 건 그냥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품을 세상에 잘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대상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세상의 니즈와 나라는 상품을 끼워 맞춰야 하는 과정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상품화한다는 거는 사실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시장에 팔려야 내가 가치 있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자기소개도 그렇고 퍼스널 브랜딩도 그렇고 전 세계에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소개는 적은 사람에게 하면 할수록 더 흥미로워지고 진짜가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전국민 담화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완전 지루하고 진부한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뾰족한 메시지가 아예 없죠. 근데 그런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소수에게 나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내가 진짜 믿는 바를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봤거든요. 옛날이 언제죠? 취업 준비할 때니까 이제 4, 5년 전. 네. 근데 그때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를 봐보고 싶은데, 근데 그 자기소개서가 실제로 그 회사 입사 지원을 할 때 보냈던. 그렇죠. 네. 제가 한 회사 지원서에 이렇게 적었었네요.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선생이 아닌 학생의 자세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참고로 합격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네. 시장에 정말 제대로 끼워 맞췄네요, 강단을. 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경쟁에 별다른 관심이 없지만 사회에 이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은 진득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3개월 인턴십 기간 월급 안 받아도 좋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합니다. 너무 웃긴다. 꼭 가까이서 만나 뵙고 깊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당시에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아마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와 이 자기소개서를 읽을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나를 잘 융합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90% 이상 거짓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쵸.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그 스타트업에서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그 틀 안에 막 밀어 넣은 거죠. 나는 주체적이고 막 책도 많이 읽고 팟캐스트도 많이 듣는 사람이고 너가 시키면은 나는 돈이고 뭐고 상관없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성장하겠다. 아, 근데 저는 강단은 아까 90% 이상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자기소개서에 있는 요소가 완전히 강단과 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강단은 실제로 돈과 뭐 명예에 관심이 없고요. 세상에 좀 어떻게 하면 이로운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무급으로 일을 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이면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것들만 모아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이상한 점인 거죠. 왜냐면 사실 강단은 이걸로만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만큼 늦잠 자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사우나 좋아하고 고양이랑 같이 있으면 제일 행복하고 빵도 굽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입사 지원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이 회사가 정말 나를 좋아해 줄까, 뽑아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의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저의 좋고 나쁨을 따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카드 중에 에이스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자기소개서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글 쓰는 능력이 존중받는 회사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식스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식스팩 만들어 본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네, 식스팩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살면서. 긴 시간 다져온 글쓰기 잔근육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기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3년 후 능력 있는 저널리스트보다도 독보적인 제너럴리스트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독보적인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그냥 그 팟캐스트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그냥 멋있어 보여서 사실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은 강단의 마음은 거짓은 아니고 그것도 강단의 한 모습인데 근데 나를 이렇게 소개한다면 그렇죠. 어느 정도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은 거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이 사실 충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증명은 못 하잖아요. 그쵸. 증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한 달 다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일단 멋있어 보이는 걸 집어넣는. 뭐 퍼스널 브랜딩도 그렇고 나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결국엔 보여지는 게 중요한 세상에서 혹은 보여지는 게 전부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작동하는 그런 장치들인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SNS에서 사귄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거기 있는 프로필 문구, 사진, 뭐 그런 게 전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피드의 색감을 나답게 구성하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말로 나를 한 줄 설명하지? 그러니까 그런 데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저는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저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실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상하잖아요. 나답게 보이려고 피드를 세팅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실망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답게 살고 싶다고 하면 남들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남들과 다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장점을 뽑아와서 아니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싶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나만의 색깔을 잃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유행과는 좀 달라야 하는, 그러니까 힙스터 정신이 좀 있어야 하는, 그게 또 나다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하나 떠오르는 게 식당을 할 때 스피커를 사야 했는데 네. 절대 마샬 스피커는 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카페에 가면은 주로 마샬 스피커가 있잖아요. 작거나 크거나 항상 그 마샬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나중에 공간을 연다면 나는 절대 마샬 스피커는 두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유는 없고요. 그냥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이 제품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 남들이 다 하는 거면 나는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나답게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는 결국에는 남을 되게 의식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나답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생각해보면 남들을 그냥 의식해서 반대로 내린 결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고 싶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강단이 다른 식당들이나 공간에서 마샬 스피커를 쓰는 걸 전혀 몰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스피커를 강단에게 주고 하나 골라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마샬을 골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어쩌면 진짜 강단의 취향일 수도 있었던 건데 나다워야 돼 라는 생각이 특별해져야 돼 라는 강박과 좀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왠지 남들과 좀 다른 걸 하지 않으면 그냥 잊혀져 버릴 것 같고 조금 무쓸모하게 내 자신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 자신이 남들과는 좀 달라야 뭔가 먹힐 것 같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게 마치 나라는 상품에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좋거나 멋진 취향을 가지고 있거나 그랬다면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발견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나다운 모습이라는 건 없고 그냥 하나의 모습을 좋아해 주실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화에 대한 강단과 소신 에피소드를 다뤘을 때 저랑 강단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해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강단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제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 내일의 나는 다 다른 민석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강단한테 나 오늘 사실 아침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 좀 기분 나빴어. 이런 이야기를 좀 뒤늦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강단이 마치 남 얘기를 들은 것처럼 아침에 민석이가 너무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인 게,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강단이 오늘 아침에 강단과 완전 100%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불과 몇 시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강단의 생각과 지금의 강단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감정에 휩싸였던 강단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지만 지금의 강단은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차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아침에 강단에게 내야 했던 화를 지금의 강단에게 낸다 한들 기분만 더 나빠지지 않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쳐줄 수 없다고 생각해? 옛날에는 저는 사람은 안 변한다 주의였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은 무조건 변한다.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한 3년 전에 소신에게 소신아, 너 3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절반도 못 맞출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서 그런 경험을 했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정체성이 완전히 굳어서 나는 평생 이렇게만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아주 조금만 변할 수도 있긴 하겠죠. 나다움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네. 나답게 살으세요 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왠지 모르게 디지털 노마드일 것 같고 한 곳에 얽매여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한국이 추울 땐 따뜻한 나라에 가서 리조트에서 쉬면서
파인애플 주스 빨대로 쪽쪽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생각보다 이미지가 구체적이네요. 네, 그런 게 나답게 살으라고 했을 때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그런 이미지라고 해야 하나? 나다움이라는 어떤 이 멋진 말, 멋진 단어는 좀 최근의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릴 때부터 세련되게 딱 정돈된 너만의 것?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야 한다 라는 세뇌는 좀 꾸준히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누군가에게 저를 잘 설명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취업을 결심을 하고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가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거의 대학생활 4년 혹은 5년 내내 준비한 것 같은 뭔가 잘 정돈된 이력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뭘 하나를 찍고 어떤 활동들을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지원하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사실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던 거죠. 회사가 지원자에게 원하는 나다움이라는 건 이 직무에 맞는 나다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없었고 그렇게 잘 스스로를 끼워 맞추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암흑기거든요. 그 취업 준비를 해야 했던 시간이.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저는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수시나 대외 활동, 생활기록부 그런 것들을 토대로 대학에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래희망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심사하는 대학 교수님들은 여기 정말 오고 싶은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고등학교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너는 아직 너다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어릴 때부터 계속 요구받다 보니까 그런 강박도 좀 같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강다는 가장 좋은 자기소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자기소개를 말로 하는 거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강서팟을 만약에 다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짜 저를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제가 여태까지 쓴 글을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아마 저희 가족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소개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만드는 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2025년을 시작을 할 때 저희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작은배에 대한 소개 문구를 바꾸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자. 뭐 이런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한 해가 저희의 그 작은배로서의 첫 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좀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계속 웹사이트에 작은배 소개 문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온라인 출판사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콘텐츠 회사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저희 두 사람만 소개했다가 계속 이렇게 수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좀 시행착오를 1년 정도 반복하고 나니까 2024년 연말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소개 문구는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일들을 그냥 쭉 하자. 그러면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프로젝트들이 쌓여서 우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다움이라는 게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만 해서는 사실 나답게
있게 산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정도 뭔가 희망사항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나를 설명하는 게 또 왜 좋을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한눈에 어떤 사람을 제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그 사람이 적은 프로필 문구를 보는 거겠지만 진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가 그 사람과 시간도 좀 보내고 그 사람이 쓴 글도 읽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좀 그런 관계를 맺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작은 배나 아니면 소신이라는 사람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좀 시간을 들여서 쟤는 뭘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걸 좀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할 기회를 저희가 줘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걸 한번 좀 지켜봐 줄래? 좀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진짜 좋은 자기소개고 결국에 관계 맺기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강단과 소신? 걔네 백수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쟤네 책 만드는 거 보니까 출판사 같던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혹은 저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도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중에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제 인생에 너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는 것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정의하고 거기에 나를 가두는 대신에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좋고 남을 바라볼 때도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MBTI 물어보는 게 저는 싫거든요. MBTI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사실 아는데 약간 모르는 척 한 10초 뜸을 들여요. 그러니까 괜히 말해주기 싫은 게 있어가지고 MBTI를 물어보면은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INFJ예요 아니면 INFP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거기 갇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I와 E를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로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I로 시작하니까 얘는 내성적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고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또 외향적인 부분도 있는 건데 그 알파벳 4개로 갇히는 게 저는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몇 가지 영상을 찾아봤었는데요. 그 중에 또 재밌게 본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나다움이라는 건 가지고 있다. 왜냐면 나다움이라는 건 결국 평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거 같던데 이런 거 뭐 잘하는 거 같던데 뭐 저거 좋아하는 거 같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 나다움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나다움을 내가 얼마나 컨트롤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비판한 그런 흐름으로 좀 흘러가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앞부분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나다움이 평판이라니. 나다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기깔난 딱 한 줄의 나에 대한 설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평판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서술형이잖아요. 그리고 평판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강다는 내가 봤을 때 빵을 굽는 것도 좋아하지만 자기가 구운 빵을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 특별한 단어나 표현력이 들어간 게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런 평판들은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나다움이라는 걸 갖고 나갈 게 아니라 어떤 평판을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내가 추구하려는 게 하나의 멋진 어떤 대상이나 명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태도가 되는 기분? 소신은
자기 일은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하더라? 뭐 이런 평판을 제가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엔 안 들어갈 거지만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평판이 될 것 같거든요. 평판을 가지고 싶다는 게 결국에 나라는 사람에서 일을 뺐을 때 뭐가 남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다움이라는 단어는 결국 일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거든요. 무슨 일을 하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어릴 때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꼈나요? 그 일을 어른이 되어서도 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니시한 영역을 찾고 그 영역을 정복하세요.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먹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인데 그런 일을 아예 빼고 돈벌이를 빼고 나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좀 더 진정성이 있어지지 않나 싶고 진정성이라고 하니까 진정성이 영어로 authenticity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authenticity라는 단어가 한 2007년부터 사용량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이면 한 10몇 년 전이네요. 네, 한 그쯤 해서부터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 나다움이라는 말이 최근의 것으로 느끼는 저희의 이게 틀린 건 아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는 게 사실 나다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정답을 찾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무엇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외적으로 찾아보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외적으로 찾기가 너무 쉽죠. 혼자 있어도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움이라는 게 이제 가면 갈수록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가 중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나답게 안 살려고요. 네. 나답게 살겠다라는 말도 공식처럼 정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나다운 거야 이런 거. 제가 이력서에 썼던 것처럼 저는 돈과 명예를 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3년 뒤에 돈과 명예만을 위해서 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저는 나답게 살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면서 살겠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살겠다. 이것도 되게 진부한 표현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저와 더 맞는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나 한번 시간을 들여서 지켜보는 걸로 네. 해봅시다. 흘러가기는 흘러가는데 좀 쿨하게 흘러가면 좋죠. 안 돼요. 쿨한 게 나다운 게 되면 어떡해요. 근데 쿨함을 쫓는 순간 또 나다움 트랩에 빠지는 걸 수도 있고 쿨할 수도 있고 안 쿨할 수도 있고 네, 그냥 안 쿨하게 뭐 지하로 흘러가도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흘러갔는데 어쩌겠어.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강수팟은 54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소식 하나 가져왔는데요. 강소팟에 출연하셨던 떡상존버 창작자 민은별님이 저희의 윗집인 작은배 하우스에 원래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은별님이 최근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작은배 하우스가 2025년 5월부터 공실이 될 예정입니다. 강당과 소신,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윗집인데요. 처음에는 여기서 뭘 할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집이 생겼으니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직접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이웃들이랑 이름을 알고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잠깐 여행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집 고양이 이웃들이 좀 봐주고 좀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주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같은 시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이웃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윗집이 비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아,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모신 분이 은별님이셨고, 은별님이 나가고 난 이후에도 이 작은 배 하우스에는 저희 두 사람과 비슷한 마음,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배 하우스에 2025년 5월 이후로 입주하실 저희 두 사람의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가 한 달 살이 명소잖아요. 사실 정확하게는 한 달 살이 명소였죠. 요즘에는 많이 안 오시는 것 같긴 해요. 비교적. 네. 요즘 같을 때가 한 달 살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배 하우스에는 최소 2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머무실 수 있고요. 작은 배 하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작은배.com 저희 웹사이트에 정리를 잘 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제주에서 잠깐 머물면서 강단과 소신의 이웃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배.com 방명록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가장 먼저 주이드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달, 3달 전쯤 소신님의 친언니 미네코 유튜브를 알고리즘으로 알게 되어 즐겨보다가 이달의 날 생각 영상을 보고 소신님과 강단님, 작은배와 강수팟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언니분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소신님, 그리고 강단님, 강수팟 1화를 듣자마자 바로 구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포티파이로 열심히 재밌게 즐겨 듣고 있어요. 홈페이지는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멋지네요. 이 페이지도 강단님이 만드신 걸까요? 강수팟 더 유명해져서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강수팟 시작과 끝에 나오는 노래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원래 있는 노래인지 직접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미네코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강수팟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덕을 보고 있고 또 주이드님 같이 좋은 분이 저희를 알게 되어서 참 기쁘네요. 주이드님이 방명록에 남겨주신 이 작은배.com 웹사이트는 강단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소팟 그 앞뒤로 나오는 노래는 무료 음원이에요. 근데 무료 음원의 일부를 저희가 인트로랑 아우트로로 쓸 수 있게 편집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 강소팟의 오프닝 음악은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너무 잘 고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주이드님도 알아봐 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작은배.com 방명록에 유요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유요님도 미네코의 유튜브에서 또 강소팟 추천을 받아서 오셨다고 해요. 별 생각 없이 최상단에 있는 최신 에피소드를 하나 듣자마자 이거 가볍게 들을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괄호 열고 너무 재밌어서. 요즘은 시간 날 때 집중해서 하나씩 듣고 있습니다. 좋아진 마음은 좋아할 때 표현해야 창작자에게 닿을 테니 아낌없는 응원을 남깁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재밌게 본 콘텐츠에도 댓글 하나 남기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유요님은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작은배.com 웹사이트까지 지금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스포티파이의 띠오라님이 43화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 상편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최고! 강단님 말씀 저랑 너무 일치해서 흥미롭게 듣고 와이퍼2 소셜 포커스 깔았어요. 소셜미디어 앱 다 지우고 사파리의 그레이 모드 온갖 버튼 차단하니까 딱 정보만 얻고 너무 좋은데요. 추천 감사합니다. 다 잘 듣고 가요. 그 강소팟 43화에서 강단이 어떻게 하면 앱이랑 싸울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앱을 많이 설치해서 앱 사용을 제한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공감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추천 앱 보러 작은배.com 방문해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소셜 포커스 같은 경우 저번에 앱스토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순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커미션을 받아야 네. 되는 게 아닌가. 5%만 떼줘도 네, 괜찮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에피소드 발행할 때 내가 하는 말에 공감해주는 분이 있을까 싶었는데 띠오라님처럼 공감하고 또 실행해서 삶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온님이 강소팟 46화 떠올리면 기분 좋은 어릴 적 추억 모음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어릴 때는 집에 집 전화기가 2-3개 있었잖아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집에 있는데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4자리 숫자? 그랬던 것 같아요. 집 전화기로 띡띡띡띡 그 전화번호를 누르니까 뚝딱뚝딱 소리가 나면서 에헴 무슨 선물이 받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러문 크레파스요 라고 했어요. 그러고 진짜 세일러문 크레파스를 어찌저찌 받았어요. 그때 산타 할아버지랑 전화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세일러문 크레파스 받았을 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어요. 크크크.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방 집 전화로 산타 할아버지인 척한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너무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저 진짜 아빠가 제대로 딸을 속이고 싶었나 봐요. 너무 귀여운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어릴 때 산타가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포장된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물과 함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의 글씨체가 너무나 우리 엄마의 글씨체였어요. 숨길 생각이 없으셨나 보다. 한글을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엄마가 글씨를 잘 쓰시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초등학생 몇 학년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글씨체를 보고 순간 나 왜 이렇게 멍청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깨닫는 순간이 왔구나. 이거 우리 엄마잖아. 아, 너무 웃기네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 46화 에피소드가 많은 분들에게 뭔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에피소드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에피소드 듣고 뭐 떠오르는 추억 있으면 언제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나다움이라는 허상에 대해 강소팟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소팟다운 대화였겠죠? 강소팟다운 건 없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당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